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대 은행 부도 위험, 가계부채 연체율 비상사태,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고물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1, 2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1 금융권은 자체로 부도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와 연체로 인한 충격, 요주 여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급증, PF발 2금융권 부실 등으로 얼마든지 부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요료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시적 조정 장세,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5대 은행 부도 위험, 가계부채 연체율 비상사태.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있죠. 지금 이처럼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가게라든가 기업이 흔들리면요, 은행은 그냥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1금융권이라고 해서 맹신하면 안 됩니다. 5대 은행 위기, 가계부채, 부동산 붕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 이거죠. 4대 은행 잠재 부실이 무려 7조입니다. 코로나 빅폭탄 터지나, 아예 그냥 조선일보에서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은행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데다가 기업부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연체율, 요주의 여신, 그 다음에 고금리 계속 유지되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은행 부실이 터지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금융권은 많이 다뤘는데 1금융권도 만만치 않아요. 우선 보이는 것은 튼튼해 보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보실래요? 자, 가계부채. 5대 은행이 왜 위기냐면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아니, 가계부채가 대부분 다 5대 은행이지 뭐 2금융권이겠어요? 은행 부실. 자, 은행 자체의 부실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튼튼했던 5대 은행이. 그 다음에 경제가 불안하면 5대 은행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2금융권이 1금융권으로 전이가 된다든가. 가계부채 108%. 그런데 가처분 따지면 190%예요. 자, 우리 전세 있죠. 임대, 보증금. 그러면 290%가 가계부채입니다. 이거 천문학적 아니에요? 다중채무자가 183조, 영끌이 무려 250조, 자영업 664조. 이거면 은행 망하고도 남아요. 이거 못 갚아버리면. 가계 기업 부채, 이게 연체로 확대되는 거고요. 연체가 2금융권 우선 도산을 가져오고 1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가져오죠. 은행 부실은 5대 은행 연체율 1.5배 껑충 뛰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급증 추세입니다. 5대 은행 부실 채권이 무려 4조예요. 고금리 충격 때문에. 4대 은행 잠재 부실은 7조입니다. 요주 여신이 급증하고 있죠. 경제 불안. 지금 최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경제 위기 가능성 늘 낮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경제 위기가 뭐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경제 위기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국내외 경제 불안, 1금융권 금융부실로 확대될 수가 있다. 2금융권 부동산 PF 위기가 이제 이거 PF 위기를 지금 1금융권이 진화하고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역시 1금융권까지도 전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게 정상부터 5단계가 있는데 비정상인 이 4가지 단계, 이게 급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5대 은행 위기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자, 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 이거 지금 안전빵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빵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가계부채와 바로 직격타는 은행입니다. 2금융권이 아니에요. 1금융권이에요 거의. 자, 여기 보시면 요주의 여신 1조 3,570억 엄청났죠? 거의 14%나 증가했고, 고정이하 여신이 국민은행이 8,989억 원.
32%. 지금 증가율이 상당히 높죠. 연체율도 0.13에서 0.13.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배수로 늘어나고 보통 1금융권이 3%가 넘어가 버리면 이건 위기가 되거든요. 금액 단위가 커서. 위기 지수 100을 잡았을 때 이제 경제 위기를 100으로 잡았을 때 국민은행 위기 지수는 무려 25%나 됩니다. 자, 하나은행 요주의 여신 1조 8,260억 약 마이너스 2.5%가 감소됐어요. 고정이하 여신 6,909억 마이너스 7.7% 감소. 이게 좋지 않은 이런 여신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 연체율은 0.16에서 0.16으로 올라갔고 위기지수는 27% 정도 됩니다. 자, 신한은행 볼까요? 유주의 여신 1조 2,160억 다 1조 단위가 넘어가죠. 10%나 증가했고요. 고정이하 여신도 8,741억 7.6%나 큰 폭으로 증가. 연체율은 0.19에서 0.27 위기지수가 무려 29%나 됩니다. 자, 우리은행 점점점 이제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5대 은행에서 가장 안전한 게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 순으로 보시면 돼요. 요주 여신이 우리은행은 2조 2,070억 원 제일 많죠. 14% 증가. 고정이하 여신 7,011억 원 24%나 급증. 연체율은 0.18에서 0.29%로 1년 만에 늘어났고 위기지수는 무려 33%입니다. NH은행, 자, 농협은행이죠. 요주의 여신 5,589억 20% 급증했고요. 고정이하 여신 8,514억 원 34%. 특히 농협이 아주 심각하죠. 연체율은 0.18에서 0.3으로 제일 높아요. 위기지수는 무려 33%입니다. 자, 은행 부실이 이제 확산되면 정말 여기 보세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률이 터지나 지금 여러분들 은행 이렇게 치면요.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밖에. 그만큼 은행 부실이 심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이제 가계 부채로 인한 연체율로 인한 것이지만 1금융권 현황, 국내 1금융권은 전반적 자체만 놓고 보면 안전한 건 맞아요. 이자 90%, 해외 50%. 주로 이자 먹고 사는 곳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서민 예대 마진 장사 이게 너무나 서민들한테 예금과 그 다음에 대출 이걸로 인해서 장사를 하는 주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발전성이 조금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은행이 1금융권이 약간 안전하다라는 것은 장점입니다. 해외은행 투자에 너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것 같고 국내 1금융권들은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세계적인 은행으로 발돋움이 되겠죠. 아무튼 현황은 안전하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2금융권 현황은 1금융권에 비해서 정상이자 생존력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금도 올리고 대출이자는 더 많이 인상하는 이 악순환이 자꾸 뿌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금 많이 올리는 것은 대출이 이제 대출해 줬을 때 그것도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연체가 자꾸 쌓이게 되면 그 금융권은 망해버리겠죠. 부동산 PF 브릿지, 자, 이게 상당히 너무 고금리라서 위험하죠. 자, 1금융권이 이제 부실이 생깁니다. 2금융 지원을 하고 자영업자 전세대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정부가 간섭을 하고 그러면 정상적이던 1금융권은 당연히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채권 발행,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이 부실.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어요. 현재. 자체 구조는 안전하지만 정부 당국이 너무 이렇게 지원해라 뭐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금융권에 또 이렇게 본인들이 돈놀이를 하던가 뭐 이런 거 잘못하게 되면 점점 부실이 커지겠죠. 뱅크런 사태. 뱅크런 하면 이 금융권 새마을금고처럼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금융권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뱅크런이거든요. 금융권 손실 확산, 인터넷 확산, 불안함, 특정 사건 발생 이게 부풀려지죠.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부실 정도보다 소문이 더 무서워요. 짧은 기간 은행이 파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 안전한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이제 2금융권 위기 1금융권으로 확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저축은행 회수 포기한 부실대출 1조나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저축은행은 아예 부실대출을 1조나 포기했어요. 1조 포기하면서 잘 되겠습니까? 저축은행 연체율이 무려 6월 기준으로 5.33, 6달 연속 연체. 자, BNK 7.1%, 우리금융은 5.6%나 돼요. 회수 포기한 부실대출이 1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시한폭탄이죠, 저축은행도. 그에 못지않은 게 또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연체 6.1%로 역대 최대 1294개 중에 연체율이 높은 100개를 지금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뱅크런 일어난 적 있죠? 2달 새 7조나 빠져나갔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 지금 대처를 해서 새마을금고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지금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호흡기만 낀 상태지. 은행권으로 확대되면 문제가 되겠죠. 상호금융은 뭐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보다는 낮아도 2.4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자, 상호금융권은 PF 연체 0.10%, PF 위험. 자, 가장 큰 게 어딘 줄 아세요? 증권사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어떤 저축을 한다든가 여러분들 아주 이자가 센 상품들 안 하는 게 좋아요. 여신 전문 4.20 상당히 연체율이 높죠. 지금 여기서 보면 1%가 넘어가는 연체율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건데 1%가 아니라 뭐 2, 6, 4, 5 이러네요. 총체적 은행 부실. 자, 정리해 볼까요? IMF는 아예 노골적으로 부동산 PF를 지적했어요. 채무 불이행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을 경고한 거예요. 건설금융, 부동산 PF, 금융권 부실, 저축, 은행, 여신, 보험, 증권 전적으로 부실하죠. 건설사 줄도산, 자, HNINC, 우석, 동원 등등등 계속 지금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기업 대출 심각하죠. 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5%, 가처분하고 임대를 뺀 상태예요. 기업은 120%. 자영업 대출도 심각해요. 1천조. 연체를 또는 다중채무자들, 소상공인들. 고금리 위험. 자, 주담대 금리 연 7% 누락. 곳곳서 대출금리 인상 시그널. 지금 고금리가 사단일이죠. 지금 왜 고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원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가가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지금 거꾸로 자 CPI 어때요? 2.3까지 내려왔던 게 3%대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년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엄포도 하고. 자, 이 고금리 위험, 대출금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 고금리 계속 지속할 것 같아요.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무려 4.0에서 7%, 지금 평균적으로 5%까지 올라왔어요. 대출금리 2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금융 초고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금융권은 영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 영끌족 금리 10년 만에 최고치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주담대 금리 최고 7%까지, 신용대출 금리는 8%까지 찍었어요. 기존 대출 금리 바뀔 때 시장 금리는 급증합니다. 여러분들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이 뭐 좋다고 예금 올려줄 것 같아요? 이거는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예대 마진 그 차익을 보려고. 예금 금리, 정부 예대차 개입. 그래서 정부가 오죽하면 예대차까지 개입해요. 너희들은 왜 지금 예금 금리는 콩알만큼 하면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금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그래도 놔둬야 하는데 또 올려요. 그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버렸죠. 개입하는 바람에 대출 금리의 급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1금융권, 저축, 예금 4%, 새마을조합 5%대, 미기준금리, 자 채권, 예금, 대출 금리 상승. 이제 5대 은행 요제 여신 연체율을 보면 KB 여기 나와 있죠. 1조 3,970, 14.5%. 이게 2022년 12월 대비 23년 6월 6개월 만의 수치예요. 증가했다는. 자, 그다음에 신한금융 1조 2,160억, 10% 증가. 하나금융은 1조 8,260인데 마이너스 2.5 감소됐고, 자, 우리금융도 2조 2,070억, 13.9%나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면 연체율도 계속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5대 은행이. 이금융권은 천문학적이죠. 5% 뭐. 주요국 가계부채, 한국 수출입, 국채금리 추이 보시면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우리나라 보세요. 35.8. 정말 엄청나죠? 2007년 말하고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22년을 비교했더니 중국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올랐고 다른 나라는 상당히 건전해졌죠. 이렇게 수출입 증가 보세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금 좀 빠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아비 규환의 이런 상황이네요. 경제가 불안하면 안전한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금융권에 비하여 5대 은행은 자체 경쟁력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